자, 독서 지문은 9월보단 어려웠습니다. 조금 까다로웠는데,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은 안 하고 좀 어렵다고 느껴진 두 개만 골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내용도 길었고,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그 과학기술 지문의 틀을 크게 갖추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만 한번 잘 보고, 우리가 비문학에서 어렵든 쉽든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나 어떻게 내가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읽을 것이냐.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했더라도 정리만 잘해 놓은다면 그 정리 자체를 비교해서 답을 맞출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보시죠. 선박의 진수란 건조한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것을 말한다. 그럼 선박의 진수 물에 띄우다. 그럼 어떻게 띄우냐? 선박 진수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드라이독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성됐어? 드라이독은. 그럼 얘는 어떻게, 그래서 드라이독의 구성 때문에 어떻게 띄워? 드라이독은 선박 출입이 가능하도록 육상의 직육면체 형태로 땅을 파서 육상에 만든다. 그럼 바다와 접한 독의 입구에는 독의 외부와 내부를 분리하는 수문을 이런 거 보면 되지. 구성 요소. 드라이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외부와 내부를 분리한다. 그럼 외부는 뭐가 있고 내부는 뭐가 있니? 그 분리한 수문이 있다. 이렇게 적으면 돼, 그대로. 어떻게 띄우냐니까. 구성 요소.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이는 부력을 활용하여 과학서를 읽을 때 단위를 뭐라고 그랬어? 속도, 이런 거 부력을 활용하여 수문을 열고 닫히게 한 것이다. 그럼 수문은 부력을 이용해서. 부력이 뭔데요? 몰라? 설명 안 해주면 알 필요 없어. 그냥 부력인지 아닌지만 캐치하면 돼. 부력을 통해 수문을 열고 닫는다. 수문에 물을 채워 수중으로 가라앉혀 드라이독의 입구를 닫고, 그러면 수문으로 어떻게 열고 닫는데 부력으로 한다는 건 뭔데? 이걸 설명하는 거지. 그러면 수문 자체에 물을 채워서, 그러면 수문에 다시 물을 채우면, 수문이라는 것 통 안에 물을 채우면 무거워서 내려가겠지. 자, 수중으로 가라앉혀 드라이독의 입구를 닫고 물을 채우면 이제 당연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문이 닫히게 되는 거고, 그럼 물을 빼면 가벼워지면서 문이 열리게 되는 거고, 이 구조겠지. 이게 부력인가 보지. 이렇게. 자, 수문에 물을 채워 수중으로 가라앉혀 드라이독의 입구를 닫고, 요번에 독 내부의 물을 모두 퍼내 독 내부가 육상과 같은 상태가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물을 해서 많이 넣어서 문이 닫히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바다, 이렇게 만들어서 육지 끝에 만들었지. 그건 육지야, 이건 바다야. 그럼 바닷물 여기를 닫았겠지, 이렇게 수문으로. 그러면 물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건 물은 퍼내면 되는 거지. 독 내부에 물을 모두 퍼내 독 내부가 육상과 같은 상태가 되면 독 내부에서는 독 외부에서 제작된 선체 구조물을 조립하는 등의 선박 구조가 일어난다. 그럼 여기에 물을 빼내고 나면 여기에 이 배를 이제 막 만든다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 문을 닫은 다음에 물을 빼낸 상태에서 배를 일단은 건조한다. 만든다. 우리는 궁금한 건 이제 진수라고 말했는데 물에 띄우는 건데 그냥 배를 건조시키는 것까지 얘기했네. 건조는 말린다가 아니고 만든다야. 배를 만든다. 물을 빼낸 다음에 육체를 만들어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만든다.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뜨니였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 진수 작업은 선박 건조가 완료된 이제 배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작되는데, 이제부터 중요하겠지. 먼저 순서 how 독의 수문을 닫은 채 독 내부로 물을 채운다. 독의 수문을 닫은 채. 그럼 이제 다시 문을 닫은 상태에서 여기에 물을 뺐는데 다시 여기다 물을 채워. 네모 박스에 물이 들어오겠지. 독 내부로, 내부로 물을 채운다. 자, 그럼 물이 채우고 처음에는 물을 선박의 홀스보다 약간 깊은 정도까지 채워 선박의 누수나 균형 등을 확인하는데 이를 1차 진수라고 한다. 이제 궁금하네. 물을 채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홀스보다 약간
더 많이 채운다. 그럼 우리 또 궁금해. 홀수는 뭔데요? 그럼 이거 설명하겠지. 근데 이렇게 약간, 홀수보다 약간 더 물을 채워서 그때는 1차 진수라고 하는데 이때 하는 것이 배 선박에 누수가 없는지 균형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1차 진수. 우리가 진수가 궁금했단 말이야. 근데 1차 진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배를 만들고 나서 물을 뺀 다음에 숨은 다시 거기에 물을 채워서 홀수보다 조금 더 채워서 누수 균형 되는 거지.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정도 물을 채운 거지. 이렇게 이게 이제 문을 닫은 다음에 물을 채웠는데 요 정도 홀수가 뭔지 몰라. 홀수보다 조금 더. 그럼 요 배 상태에서 혹시 여기서 물이 새는 게 없는지 균형은 맞는지 이걸 본다는 이런 이해는 할 필요 없어. 이해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1차 진수란 물을 채워놓는 건데 내부에 독에 쳤는데 홀수보다 조금 높게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요거만. 근데 아직 홀수가 안 나왔어. 홀수는 나오네. 물에 떠 있는 물체가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에서 그 물체의 가장 깊은 점까지의 수심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배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물. 그러면 여기에 물체가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에서 여기에서 면에서 이 면에서 가장 깊은 여기 가장 깊네 여기까지를 우리가 홀수라고 한다. 그럼 홀수란 물과 닿는 면에서 가장 깊은 면에서 물체 중에 가장 깊은 곳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둬야지. 무조건 이거 정리할 때는 개념적인 나오는 부분은 잘 봐야 되거든. 잘 정리해 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리를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하는가 중요해. 읽어가면서 동시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전체 머리가 들어오는 거야. 문제 풀 때 바로 풀 수 있는 거야. 선박의 홀수를 계산하려면 물에 잠겨있는 물체가 중력에 반해 위로 올려지는 힘인 부력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홀수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이 제일 깊은 게 이게 얼마야? 그러면 이제 계속 연결시켜서 이 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위해서는 부력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홀수와 부력은 어떤 관계인데 여기 부력 또 나왔네. 부력은 중력의 반대다. 위에 떠오르는 거하고는 중력은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로 이는 배수량을 의미한다. 그럼 부력의 크기 이퀄 부력이란 배가 가라앉는 순간 그만큼 물은 밖으로 배의 크기만큼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겠지. 그럼 물체가 밀어낸 배가 이 물에 그냥 물그릇에 만약 사과를 넣었다 그러면 사과가 밀어낸 물의 양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물체가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의 물체가 밀어낸 부피야. 물체가 밀어낸 부피만큼의 이 부피의 물의 무게. 말이 좀 어렵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과 하나 넣었더니 넣는 순간 물이 쏟아져 나왔어. 그러면 그 물에 내가 무게를 잰 거야. 그게 부력이라는 거야. 이것을 부력의 크기 이퀄 배수량이다. 그럼 이제 이런 걸 잘 적어야 되는 거지. 홀수를 구하기 위해서 홀수란 이런 거다. 부력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부력의 크기란 이거의 동의어다. 이렇게. 따라서 물에 떠 있는 선박은 부력의 크기와 배수량이 같다 하면 당연한 거지. 이런 거 알아둬야지. 부력의 크기와 배수량이 같다. 자, 선박의 배수량은 그럼 또 뭐냐? 선박의 배수량은. 그럼 선박의 배수량은 또 동의어가 또 나오네. 선박의 배수량은 선박 자체의 무게만큼 물을 밀어내겠지. 자체의 무게 플러스 이 선박에 화물을 실었어. 그럼 화물 무게까지 더해지겠지. 화물 무게. 또 배에 연료를 채웠어. 기름을. 그럼 이거의 무게. 이것들을 다 합친 게 배수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등의 무게를 합한 것으로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와 밀어낸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를 곱한 값이다. 그럼 동의 이런 거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하지 말고 이거에 또 동의어가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지. 물에 잠긴 선박 중에 물에 잠긴 부피 곱하기 밀어낸 물의 단위 부피당 물에 밀어낸 단위 부피당 무게를 곱한 거다. 이게 같은 말인 거야 계속. 따라서 1차 진수에서 독 내부로 주입하는 물의 양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홀수를 알기, 홀수는 분명히 홀수보다 조금 더 크게 1차 진수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홀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홀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박에 물에 잠게 될 부분의 부피를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선박에 잠게 될 물의 부피를 먼저 계산하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럼 정리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다시 여기로 정리해 볼게. 부력의 크기 이퀄 배수량 이퀄 선박의 물에 잠기는 부피 곱하기 밀어낸 물의 단위 부피당의 무게.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요거 선박이 물에 잠기는 부피를 먼저 계산해야지만 홀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 여기에서. 자, 선박이 물에 잠길 부분이 직륜면체라면 부피를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다. 물에 잠길 부분이 그렇다면 이제 이거야 어떻게 부피를 계산하니? 잠긴 부분을. 하지만 선박은 어렵다는 거지. 대부분은 유선형이고 특히 뱃머리인 선수 부분과 배 뒷부분인 선미 부분은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에 부피를 구하는 건 간단하지 않다. 알았어. 빨리 어떻게 구하는지 말해. 그래서 이 부피 계산에 사용되는 것이 이런 공식이다. 그게 뭔데? 이 공식은 먼저 계산하고자 하는 도형을 여러 개의 작은 사다리꼴로 나누어 그 사다리꼴의 면적을 계산해 합산함으로써 그걸 여러 개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합쳐라. 실제 도형 면적의 근사값을 이렇게 한 사다리꼴을 통해 가지고 이건 사다리꼴이지만 실제는 이거잖아. 이거 실제는 이거고 유선 이런 것들은 사다리 모양이지. 이런 건 사다리 모양. 이런 건 사다리 모양이지. 그러면 실제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만 했다가 더 쪼개서 이렇게 한다면 이제 좀 줄어드는 거지. 이 차이가. 다시 만약에 이거를 사다리꼴을 두 개로만 했다고 쳐봐. 그러면 실제와 요만큼 요 차이가 나는 거지. 여기도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지. 실제와. 그런데 여기를 다시 총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세 개로. 그러면 이건 됐으니까 이게 뭐야? 요 차이만큼 된 거지. 요 차이만큼. 차이가 그래서 많이 나눌수록 원래하고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 그래서 많이 계산함으로써 실제 도형의 면적에 가까워지는 거지. 근사값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면 할수록 이걸 합치면 실제 도형의 근사값에 더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림에서 선박의 수직 단면과 유사한 ABCD 면적을 총 계산하려면 사다리꼴 ABEDE와 사다리꼴 BCEF 요거 두 개 면적을 계산해 합산하면 된다. 하지만 두 개로 구분된 구간을 다시 가나다. 세 개로 구간으로 나눠 계산하면 더 정밀한 근사값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횡축 즉 선박의 폭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세분한 후 이 구간들의 면적을 합산하면 수직 단면적의 근사값을 더욱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다. 왜? 그래서 바로 니은 물었네. 바로 가세요. 니은 물었으면 가장 적절한 이유는 근사값을 더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곡면이 이루는 면적과 아까 이거와 사다리꼴 이거의 면적의 차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면적 차이가 줄어드니 근사해진다는 거겠죠. 유사해진다는 거겠죠. 자, A
그러면 이처럼 이제 계속 정리하는 자가 이긴다고 그랬어. 크게 이해 못하더라도. 자, 우리가 비문학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이해한다는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정리를 잘하고 그거대로 따라간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막 캐물으려고 하면 안 돼. 시간 없어. 이처럼 선박의 수직 단면적을 구하면 이 수직 단면적의 선박의 길이를 곱해서 부피를 구해야 된다. 그럼 우리 지금 부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 부피는 다시 수직 단면적,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해서 수직 단면적을 구했고, 여기에 선박의 길이를 곱하면 선박의 부피가 구해진다, 이런 얘기지. 하지만 대부분의 선박은 그 형태로 인해 수직 단면적이 변화하고, 특히 선수와 선미 부분에서는 변화의 폭이 크므로 다시 심푼슨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선박이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구할 때는 단면적이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한다. 다시,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단면적도 변화하고 선미 선수도 변화가 심해. 그래서 단면적이 그려진 단면적 곡선, 이거를 이용한다. 어떻게? 먼저 수평축은 일정한 길이의 구역으로 분할된 선박 측면에서의 위치로, 수직축은, 그럼 이건 쉽게 말하면 X축이라고 하는 거지. 보통 Y축 수직축은 선박의 수직 단면적으로 설정한다. 심푼슨 공식을 활용해 각 구역의 특정 지점에 수직 단면적을 구한 후 이를 그래프의 점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각각의 점을 연결하면 단면적 곡선이 나오고, 이 곡선을 이용해서 곡선 내부의 면적을 구하면 드디어 선박의 부피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럼 A 끝나면 바로 가면 돼. 자, 다행히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림으로 보여줬단 말이야. 이렇게 더 쉽단 말이지. 그림으로 다 보여줬네. 요게 이 축은 단면적을, 이거는 선박 측면에서의 위치를 이렇게 보여줬네 라는 거지. 그러면 각 구역에, 자,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 그림들보다는 일단은 윗글을 더 중시하라고 그랬어. 보기보다는 그림. 각 구역의 단면적 곡선은 물에 잠길 해당 구역의 실제 단면적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하겠네. 무조건 맞는 말이겠지. 왜? 계속 구하더라도 뭐가 된다? 우리는 그 흡사한 근사값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정확히는 아닌 거지. 1, 2번 같은 얘기지. 선박 구역을 더 여러 개 분할하면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실제와 더욱 가깝게, 아까 더 무슨 신분 쓴 원리, 더 쪼개서 하면 더 가까워진다, 같은 말이지 이게. 이렇게. 단면적 곡선과 수평축, 수직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통해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를 이렇게 구한다고 돼 있지. 아까 그대로. 그러면 아까 지문에서 봤듯이 얘를 이용했을 때 이 곡선, 이 면적을 구한다면 이게 잠길 부분이라면 이렇게. 아까 지문 그대로 그림 안 봐도. 자, 지금 1, 2, 3번까지는 우리가 그림을 안 보고도 풀 수 있어야 돼. 비문학은 언제나 윗글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윗글이. 이런 거 어려워하면 안 돼. 그럼 4번, 5번이 남았네. 그럼 구역 1과 3은 단면적이 일정한 것으로 보아 해당 구역의 물에 잠길 부분의 형태가 직육면체임을 알 수 있겠군. 이건 무조건 틀렸네. 단면적이 일정하더라도 이때 잠길 부분에, 이 잠길 부분에 지금 우린 부피를 구하는 거잖아. 잠길 부분에 부피가 일정하다는 것이지, 그게 형태가 직육면체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형태가 직육면체라는 건 단정지을 수 없고, 이때 단면적이 일정하다면 면적 이퀄 물에 잠길 배의 부피가 일정하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틀린 거지, 그림 안 봐도. 구역 여기에서 4에서 7까지는 급격한 단면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단면적 변화, 당연히 뭐야? 선미나 선수지 뭐. 그러면 그림 안 봐도 답은 그냥 3번 나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 이런 거 많이 연습했어요. 체류 수업 듣는 친구들은 보기가 복잡하더라도 중요한 건 비문학은 윗글이다. 이런 게 너무 매달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끝냈습니다. 그 대신 그 단락이 오면 바로 답으로 찾으러 가세요. 선박의 배수량은 이제 여기라고 구하는 거 했고, 이제 다시 배수량 또 똑같은 말인데,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와 이거죠. 그대로 물의 단위 부피는 곱한 거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배수량. 선박의 배수량과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를 이용해 선박의 배수량과 물의 단위 부피 요거를 이용해서 이거 x는 a 곱하기 b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물의 단위 부피를 안다고 치고 2라고 쳐. 배수량이 3이라고 쳐. 이렇게. 그럼 이제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물에 잠기는 부피. 그러면 이용해서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흘수를 알아낸다. 그러면 물에 잠길 부분이 만약에 5라고 치면 흘수는 이거보다 살짝 흘수는 이 물에 잠긴 부분을 통해서 흘수는 가장 깊이가 긴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걸 통해서 흘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1차 진수 시에는 이 흘수를 기준으로 독 내부에 물을 채우게 된다. 아까 나온 얘기지? 이 흘수를 기준으로 1차 진수 결과 선박에 이상이 없으면 독 외부와 내부의 수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을 채워 선박을 띄우는데, 그럼 2차 진수라는 되겠지? 그러면 자, 우리가 1차 진수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값을, 흘수의 값을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바다로 나가는 수문이고 이게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내부에 물을 배가 이렇게 있으면 홀수 이만큼만 물을 채웠단 말이야. 이만큼만 여기만 이 정도만 채웠는데, 근데 요번에는 내부의 수위가 같아질 때까지라는 건 이제 물을 여기까지 채우는 거지. 이 바다 높이, 육지 높이와 같게 높게 채우는 거지. 그러면 2차 진수에서는 흘수만큼, 흘수보다 조금 높은 게 아니고 2차는 내부와 외부의 높이가 같도록 내부에 물을 올린다는 거지. 이렇게. 말아서 뜨겠지, 위로. 2차 진수라고 한다. 이후 선박이 떠 있는 상태에서 내부의 물을 빼내서 떠오른 수문을 독 입구에서 제거하고 선박을 독 외부로 끌어낸다. 그러면 수문을 제거한 다음에 뜬 상태에서 밀어올면 앞으로 나가겠지. 떠 넣은 다음에 물을 제거하고 그러면 문이 열리니까 가자라는 거지. 한편 드라이 독은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운영 중인 배를 만들어 벌써 이제 떠다니고 있는 것들을 수리와 점검할 때도 이용한다. 드라이 독 내부에 선박을 가두고 수문을 막은 후 내부 물을 빼내. 그러면 배가 이번에 역으로 여기에 막은 후 물을 빼내고, 그럼 물이 없지, 육지처럼 되지. 그럼 배가 여기 들어와 있는 상태지. 근데 물이 없으니까 배 밑바닥까지 다 검사해 볼 수 있는 거지. 물을 빼 내부가 육상과 같은 상태가 되면 수리와 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작업이 종료된 선박은 똑같은 거지. 다시 진수의 과정을 거쳐 그러면 다시 물을 넣는 거지. 물을 똑같이 외부와 똑같이 만들지. 그 다음에 수문을 내리지. 그 다음에 나가게 한다는 거지. 운영 중인 선박은 화물과 연료가 실려 있어서 처음 진수할 때와 비교해 배수량의 차이가 생겨 배수량이 더 커지겠지. 무게 질량이 다 늘어났으니까 흘수도 처음 진수할 때와 달라질 것이다. 더 높을 거라는 거지. 클 거라는 거지. 됐네? 그럼 5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드라이독에서는 부력을 이용해서 수문을 연다고 했지. 아까 처음에. 드라이독은 선박 진수에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시설이라고 했고, 드라이독 내부에서는 선체 구조물을 조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내부에서는 물을 빼고 건조한다고 그랬지? 만든다고 했지. 드라이독은 내부로 물을 채우고 독 외부로 물을 뺄 수 있어야 된다. 채우고 외부로 빼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드라이독에서 수리를 마친 선박을 다시 운영할 때는 수리 마쳤으면 진수의 과정이 똑같이 진행된다. 생략이 아니지. 자, 기억했지?
아닌가? 이거였나? 기억, 배수량과 관련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수량. 1차 진수와 2차 진수에서 선박의 배수량이 동일하다면 이 선박의 홀수는 같을 것이다. 배수량, 물을 퍼낸 양이, 나간 양이 똑같다면 그 배 최소한의 홀수는 같을 것이다. 무게가 같으니까, 배수량이 같은 거니까. 두 선박이 배수량이 같더라도, 두 선박이 배수량이 같다라는 것은 배수량, 홀수가 다르다면, 물의 그 깊이, 최대한 깊이가 다르다면 두 선박의 물에 잠겨있는 부분의 부피는 다를 것이다. 아닌 거지. 배수량이라는 건 이퀄 선박의 물에 잠겨있는 부피 곱하기 그 물들의 단위의 무게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배수량이 같다라는 말은 이것이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겠지.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홀수가 다르더라도 선박의 물에 잠긴 부피는 같은 거지. 부피는. 홀수는 가장 깊은 곳. 이게 이 길이고 이건 거고 이건 부피는 같아야 되는 거지. 부피는. 이거지. 이 배가 이렇게 가장 깊지만 이 부피는 이 깊이는 다르더라도 배수량이 같다는 말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럼 이 깊이는 얘가 좀 더 낮지만 얘가 이렇게. 얘가 더 깊지만 얘는 낮지만 얘가 더 넓어. 전체 물에 밖으로 뽑아낸 물의 양은 같다는 말이야. 그럼 물의 부피는 같아야 되는 거지. 두 선박이 잠겨있는 물의 부피는 같다. 다르다가 아닌 거지. 요걸 그대로 정리해야 돼. 요걸 그대로. 홀수가 같은 두 선박의 배수량이 다르다면 홀수가 같은데 두 선박의 배수량이 달라. 두 선박이 밀어낸 물의 양의 차이가 있다. 요거 되는 거죠. 2번, 3번 잘 보라는 거지. 결국 2번, 3번 보면 배수량이 다르다면 밀어낸 물의 양도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건 이퀄 그 배가 차지한 부피, 물의 부피도 다르다는 얘기라는 말이야. 다르면.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건조가 완료된 선박에 화물과 연료를 실어 선박의 배수량이 증가, 무게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선박이 받는 부력의 크기도 왜? 이 배수량 이퀄 부력이라고 크기라고 했기 때문에 커질 것이다. 배수량이 다른 두 선박을 같은 드라이독에 수리한다면 무게가 달라 서로 퍼내는 물의 양이 달라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독 내부를 육상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배수량이 다르단 말이야. 독 외부로 빼내는 물의 양은 독 외부로 물을 빼내야 돼. 배수량이 작은 선박이 배수량이 큰 선박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거겠지.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우리는 윗글이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채누는 거의 적절이지. 이거 거의 안 읽고 한번 풀어볼게. 우리가 푸는 방식 거의 복이 나왔어도 복이 거의 무시하고 가면 윗글만 잘 읽으면 자, 드라이독은 플로팅 독에 비해 플라이독은 조금 몰라? 나 근데 드라이독은 윗글은 알아. 플라잉 독에 비해 선박 건조 과정에서 높은 파도와 같은 해상 조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군. 맞을 확률이 높아. 얘는 모르지만 왜? 얘네들은 바다, 육지에서 바다의 면에서 거기에 만든다고 했단 말이지. 드라이 독은 플로팅 독에 비해 배수량이 큰 대형 선박을 진수하는 데 적합하지 않겠군. 그러면 자, 여기 잘 봐봐. 적절한 건데. 이거는 잘 모르겠고 다시 한번 볼게. 선박 건조 과정에서 플로팅 독에 비해서 높은 파도와 같은 해상 조건의 영향을 이거는 더 많이 받는지는 살짝 모르겠어. 이건 아직 모르겠고 영향은 바다에 접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 많이 받는지는 이건 모르겠어. 아직 요거는 모르겠네. 물음표. 드라이독은 플로팅 독에 비해 배수량이 큰 대형 선박을 진수하는데 적합하지 않겠군. 이것도 잘 모르겠어. 배수량이 큰 대형 선박? 이게 왜? 이건 모르겠네. 누가 더 큰 건지 알 수가 없어. 이것도 물음표고. 플로팅 독은 드라이독과 달리야. 그러면 달리면 드라이독이 없어야 돼. 선박 건조가 완료된 후 선박을 진수하는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겠군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건 정답의 후보지. 정답의 후보. 왜? 드라이독은 선박을 진수하는 위치는 이동시킬 수 없지. 자, 고정적으로 바다 쪽의 면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 이렇게. 지금 6년째로 이 파서 이렇게 만든 거지.
이렇게. 그럼 이거 자체로 움직일 수는 없지. 여기에 지금 막아서 배를 처음에 건조하고 물을 퍼내서 물을 넣어서 여기서 내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자체, 이 틀은, 이 독은 이동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드라이독과 달리라고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근데 얘는 일단 맞아. 자, 플로팅 독은 드라이독과 달리 선박 건조나 수리의 과정을 육상과 같은 환경에서 진행하겠군이라고 돼 있어. 육상과 같은 환경이라는 말은, 수리 과정과 육상 환경에서 진행한다는 말은 이거는 틀렸지. 왜냐하면 여기도 육상과 같은 환경에서 진행하잖아, 수리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 왜? 드라이독도 선박 건조나 수리 과정 육상과 같은 환경이지. 플로팅 독은 드라이독과 달리 선박 진수 시 독 내부와 외부를 차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군. 달리가 아니네. 얘도 그게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4번, 5번은 틀렸네. 그럼 우리는 이제 1, 2, 3번 중에서 우리가 1번과 2번은 알 수는 없지만 3번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찍어도 3번으로 찍어야 된다는 거겠지. 그러면 3번으로 이건 확인해 보시죠. 뭐 플로팅 독은 수상에서 운영하는 독으로 독의 바닷가 측면은 모두 물을 채우거나 빼낼 수 있는 횡단면이 윗장으로 구조가 되는데, 독의 바닷가 측면에서 물을 빼면 독은 물 위에 떠 있게 되는데, 이때 육상과 연결해서 선박 건조에 필요한 구조물을 이동시켜 선박을 건조한다. 선박 건조가 완료되면 플로팅 독을 수심 깊은 해역으로 이동시킨 후 독의 바닷가 측면에 물을 채운다. 그러니까 이동이죠, 이동. 그래서 선박 건조가 완료된 후 선박을 진수하는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다. 얘는 이동 안 시키는 거니까. 그건 답은 3번이 된 거죠. 자, 단계, 과정을 거치다. 이거 정도는 뭐 쉽게 단계, 과정을 거치다 정도가 된 거죠.